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2배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드디어 잠시 상승세를 멈춘 미국 증시입니다. 사실 며칠 동안 또 올랐어? 또 다음날에도 확인해보면 또 올랐어? 잠시 눌림을 줄 때가 되었는데 라는 생각이 강했는데 드디어 하락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몇몇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있었는데 사실상 5월 50bp 인상은 확정적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핵심 발언 내용들을 공유드리고 애플이 크레딧 쿠도스라는 영국의 핀테크 스타트업을 인수한다는 소식과 그리고 스페이스X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원가가 상승했고 가격을 인상한다는 소식입니다. 캠피셔는 지금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우려, 금리 인상, 양적 긴축, 전쟁이라는 악재 속에 애플과 마소의 비중을 더 늘렸다는 소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웅덩이 매매법 QLD, SSO, USD 현재 매수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금일 미국 3대 지수는 드디어 하락 마감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유가의 급등과 증시의 급등으로 인한 차익 실현 매물인데요. 거기에 연준이 긴축을 더욱 서두를 것이라는 우려가 생기면서 하락세를 키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나름 건강하게 눌림을 준다는 느낌인데요. 장중 그 와중에 빅테크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나스닥은 양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우, 나스닥, S&P 500 모두 약 1.3% 정도 하락하며 마무리했습니다. 금일 맵을 좀 살펴보면 거의 모든 섹터가 약세를 보였고 유가의 급등으로 인해 에너지 섹터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최근 증시의 맵을 살펴볼 때마다 느껴지는 게 하루는 기술주, 반도체 섹터가 좋고 에너지 섹터의 약세, 또 다른 하루는 에너지 섹터가 좋고 기술주, 반도체 섹터가 약세를 보이고 이런 패턴이 계속 보이는 듯 합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2.333인데요.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가능성에 현재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번 주에 더욱 크게 상승하자 잠시 포지션 조정이 나온 것으로 추측되는 상황입니다. 금일 공포지수는 43입니다. 개인적으로 댓글이나 주변에서 느껴지는 것들을 봐도 좀 슬픈 얘기지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무뎌진 게 보이고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과 같은 이슈도 오히려 작년이 더욱 강하게 반응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 훨씬 더 강한 긴축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데 시장은 작년이 더 강하게 반응했다고 느껴지고 오히려 올해는 적응을 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파월의 발언을 살펴보면 이미 3월 초부터 50bp 금리 인상에 대한 밑밥을 계속 던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FOMC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는 양적 긴축에 대한 밑밥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던진 밑밥에 한번 반영을 하기 시작하면 조금 더 확실한 밑밥을 던지는 형식입니다. 즉 처음엔 공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 정도만 밑밥을 던져주고 그 발언의 시장이 50bp 가능성을 전망하기 시작하면 시장이 어느 정도 그 발언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판단이 되면 50bp 올릴 수 있다. 라고 다음 강한 밑밥을 던지는 느낌이 듭니다. 이 패턴이 작년 말부터 계속 느껴지고 있죠. 그리고 지금 확인되는 건 5월 50bp 인상과 5월 양적 긴축이라는 밑밥입니다.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살펴볼 텐데요. 화면 속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비둘기파로 유명합니다. 비둘기파인 메리 데일리조차 지금의 문제는 인플레이션이라고 말하면서 필요시 50bp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나마 지금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시장에 큰 조정을 주지 않는 이유는 경기 침체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인데요. 다들 이젠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매파 중에 매파인데요. 뭔가 느껴지는 기분으로는 이 사람 혼자 회생해서 강하게 얘기한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제임스 블라드 역시 문제는 인플레이션이라고 말하며 지금 당장 자산 매각과 금리 인상 50bp 등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강한 긴축 스탠스에도 시장이 충격을 덜 받는 이유는 매파 중에 매파 제임스 블라드 역시 경기 침체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며 그 이후로 미국의 경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영향이 적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침체를 벌써부터 걱정하고 있는 현재 시장의 움직임들이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경기 침체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정부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본격적인 대처를 시작하는 듯 보이는데요. 352개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 부과 예외 조치를 부활시켰습니다. 지금 이런 조치를 한 미국의 속내는 쉽게 생각하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함입니다. 즉 지금 인플레이션의 주된 원인이
공급망 혼란 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겁니다. 관세를 면제하게 되면 상품의 가격이 내려가게 되고 이는 인플레이션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당장 올해 11월 미국은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과 공급망 혼란 사태를 해소하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과제죠.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또 다른 이유로는 미국이 중국에게 러시아를 지원하지 말라는 일종의 당근이라는 분석입니다. 이 두 가지 효과를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한 거죠. 결국 지금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양적 긴축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가장 좋은 투자처는 어디일까요? 자사주를 매입하며 주가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기업들, 막대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즉 금리 인상의 피해를 덜 받게 되는 기업이겠죠?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제품의 가격이 모두 상승할 텐데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더라도 소비자가 떨어져 나가지 않는 기업들, 즉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기업이겠죠? 이런 기업들이 빅테크,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라는 겁니다. 즉 세계에서 독보적인 기업들은 지금과 같은 악재, 우려 속에서도 살아남을 겁니다. 아이폰 가격 인상, 테슬라 차량 가격 인상,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 가격 인상, 아마존 프라임 가격 인상, 빅테크의 이런 소식들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이폰을 구매하고 애플 워치, 맥북, 아이패드를 구매하죠. 그리고 전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을 이용하고 있고 지금 유튜브를 이용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독보적인 기업들은 과거의 기업들처럼 태화되지 않기 위해 잘 되는 기업들은 더욱 잘 될 수밖에 없는 구조,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애플은 막대한 현금 보유량을 가지고 영국의 핀테크 스타트업 크레딧 쿠도스를 인수한다는 소식이죠. 애플페이 모바일 지갑과 애플 카드 등 이제 핀테크 사업 분야에도 애플 생태계를 적용시키려는 계획입니다. 애플은 성장성이 보이는 사업 분야에는 모두 진입을 하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스페이스X의 소식인데요.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도 스타링크의 마케팅을 한 일론 머스크죠. 인플레이션 상황을 반영하여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 요금을 인상한다는 소식입니다. 인플레이션의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럼 실적 발표에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적 부진의 영향이 덜하겠죠? 스타링크 월 이용 요금과 함께 스타링크 장비 가격 모두 올린다고 합니다. 이런 뉴스들을 보니 더욱 세계에서 독보적인 기업들에 투자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낙관적인 투자자 캠피셔가 애플과 마소의 비중을 늘렸다는데요. 캠피셔는 4분기에 애플, AMD, 마이크로소프트 등 테크주의 편입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물론 가치주와 배당주의 비중도 늘리고 가지고 있지만 캠피셔의 가장 높은 비중은 기술주, 성장주입니다. 보유 비중 순서로 살펴보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등이죠. 지금 이런 악재 속에서도 기술주의 비중과 배당주의 비중을 높인 이유는 결국 인플레이션에서 현금은 쓰레기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일정 비중의 현금은 다음 투자를 위해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총알을 장전해두고 있어야 하는 거죠. 특히 이런 변동성이 심한 장세는 언제든 계속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웅덩이 매매법 QLD, SSO, USD 현재 매수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나스닥 두배 레버리지 QLD 일봉 차트입니다. QLD는 현재 4차 매수 타이밍 중이고 어제까지 21차 매수를 완료했는데요. 4차 매수 타이밍은 최대 40거래일로 나누어서 주가가 오르나 내리나 상관없이 매일매일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투자금에 따라 매일 2주를 살 수도 있고 3주를 살 수도 있습니다. 현금이 부족하다면 한 주씩 40거래일까지 아니더라도 한 주씩 최대한 오래 매일매일 매수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S&P 500 두배 레버리지 SSO 일봉 차트입니다. SSO도 QLD와 마찬가지로 이제 4차 매수 타이밍 21차까지 매수 완료했습니다. 4차 매수 타이밍은 최대 40거래일로 나누어서 매일매일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반도체 두배 레버리지 USD 일봉 차트입니다. USD는 이미 4차 매수 타이밍 매수 중이었는데요. 어제까지 벌써 38일차 매수를 완료했습니다. USD는 오늘과 내일까지 매수하면 41차 매수가 완료되고 4차 매수 타이밍 매수가 종료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좋은 댓글이 있었는데요. 미국 지수와 가장 비슷한 마이크로소프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 리먼 사태 전인 최고점에서 매수를 한다면 지금 약 10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리먼 사태 최저점에서 매수를 한다면 지금 약 20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최저점을 알 수 없다는 전제하에 평균이 15배 정도의 수익이라고 가정하면 10배나 15배나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결국 리먼 최고점에서 매수해도 지금까지 보유했다면 10배 수익을 냈을 것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개별 종목이 부담된다면 지수에 투자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죠. 휘둘리지 말고 성공 투자합시다. 라고 댓글 주셨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이 댓글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보유 기간입니다. 2009년부터 보유한다고 가정하고 약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보유하고 있는다면 최소 10배의 수익을 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유 기간입니다.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세계 1위 패권 국가 미국 주식시장, 세계 주식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주식시장 그 자체에 투자를 한다면 결국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경제적 자유를 이룬 사람들이 없는 이유는 이걸 버티는 사람이 그 정도로 극소수라는 겁니다. 왜냐면 다들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는 트레이더 성향의 매매 마인드로 투자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냥 지금 우리가 매수를 하는 건 실거주 집을 매수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혹은 내가 주식을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 자산을 늘려간다는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물론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면서 실현 수익을 하면 훨씬 더 재밌겠죠. 하지만 그 재미가 우리를 경제적 자유로 이끌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매도는 부동산처럼 해야 하고 매수는 적금처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도를 부동산처럼 하기 위해서는 멘탈과 심리가 우선이어야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멘탈과 심리만 유지하면 됩니다. 멘탈과 심리를 유지하기 위해 오를 땐 즐기고 웅덩이에서 줍줍하는 오줄웅줍하는 투자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